안녕하세요. 다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 책 한번 보실래요? 이거 아시죠?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거 예전에 제가 이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쯤에 이 책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이 책을 보고 나눠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학교일도 바빠지고 계약하고 그러면서 잠깐 휴지기는 아닌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책을 보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챕터 이제 굉장히 짤막짤막한 스토리, 한 두세 페이지짜리 스토리들을 엮어서 에세이 형태로 된 내용을 묶어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자 작가인데요. 여자 작가가 평소에 자기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묶어서 이게 에세이집의 묶음 형태로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시니컬해지지만 않으면 망해도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시니컬해지지만 않으면 망해도 망하지 않아. 이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해봤자 안 되더라. 시니컬하다는 게 그런 거죠. 에이, 뭐 해봤자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바뀌더라고. 그냥 살지 뭐. 아유, 세상이 원래 그렇지 뭐. 아유, 뭐 되겠냐 뭐. 이런 거잖아요. 시니컬하다는 게. 되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시크하게 보는 거? 그게 이제 시니컬이잖아요. 근데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음, 그 해봤자 안 되더라. 그리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야. 이게 이제 시니컬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거는 원래 사람이 태어나면 그렇게 태어나지는 않는다고 얘기해요. 원래 사람이 태어나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뭐 그렇다는 거죠. 아이들을 보세요. 엄마 보면서 빵긋빵긋 웃고, 자기가 잘하면 박수 쳐주고 왜 그러잖아, 애기들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서는 뭔가 열심히 하면 바뀔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이제 그렇다는 거죠. 사람은 원래. 그런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지. 사람의 마음은 통할 거야. 뭐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뭔가 결과물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유사하게 나올 거야. 그런 기대하는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혹시나 했던 마음이 역시나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반복되고 그게 이제 축적이 되면 자기가 기대했던 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그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실패, 그러니까 어떤 상처, 아픔, 기대한 것이 충족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보호 본능이 생겨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시니컬이 생긴대요. 안 돼. 그냥 기대하지 말지 뭐. 그냥 기대하지 말고 나는 나대로 그냥 살지 뭐. 뭐 이런 마음. 이제 그렇게 방어 기제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요즘 엠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결혼도 포기하고 사랑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뭐 또 뭘 포기하죠? 직장도 포기하나요? 열정 포기하고 뭐 이런 굉장히 많이 포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이제 저는 대학 교수니까 많이 봤잖아요. 진짜 연애 안 해요. 오늘 1학년 학생들 미팅하고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한 커플이 생겼어요. 저희 이제 그 전공에.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애들, 너는 남자친구 없어?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왜 없니? 그랬더니, 사귀어봤자 뭐 저는 안 사귀고 싶은데요. 뭐 재미없고요. 굳이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약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얘들아, 나는 86학번인데, 나 여대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미팅 나가면 나만 애프터 못 받았거든. 그래서, 거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 왜 나만 애프터를 못 받지? 얼굴이 못생겼나? 아니면은 내가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어떤 게 있나?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웠었다. 그리고 실제로 남자친구가 있는 그 친구들,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솔직히 진짜 부러웠다. 그래서 쟤네는 어떤 장점이 있길래 저렇게 남자친구를 사귀지? 막 그런 고민에 빠진 적도 있었다. 이제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좀 부러워요. 그러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웃기지 않아요? 남자친구 별로 안 사귀고 싶다. 사귀어서 뭐가 좋을 게 있겠냐. 근데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좀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젊은 세대 아이들이 포기하는 게 싫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싫어서가 아니라 시니컬해진 거죠. 해봐도 안 되더라. 예. 안 돼. 혹시나 하고 해봤는데 역시나 안 됐어.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시니컬해진 거죠. 에이, 아니야, 안 할 거야. 에이, 뭐 되겠냐? 이런 거죠. 앞으로도 안 바뀔 거야. 그냥 이렇게 살지 뭐. 근데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그러니까 트라이 안 할 거야. 트라이 안 하고 그냥 기대 안 하고 아예 그냥 이렇게 살자. 적응하자. 야,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거라고 생각했다가 괜히 상처받느니 그냥 없이 살지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시니컬하다는 게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예를 들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정의는 승리한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 부끄러운 건 아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52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는 돈이 많은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왜 그러잖아요. 돈이 많고 집안 환경이 좋고 뭐 엄마 아빠 직업 빵빵하고 아버지 뭐 할아버지 재산 많고 이래야 애들 공부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돈도 많고 운동도 잘하고 심지어 얼굴도 예쁜 경우를 보거든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부잣집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돈이 좀 없는 집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반듯하게 자라서 공부도 진짜 잘하고 전교에서 이렇게 뭐 10등 안에 들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왜 전교에서 10등 그러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한 반이 58명, 60명 막 이랬어요. 그리고 8반, 10반 이랬거든요. 그러면 한 학년이 보통 4, 500명? 그러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있으면 초등학교는 물론 더하고 중고등학교인 경우에는 1,500명 막 이랬다고요. 근데 이제 한 학년이 600명, 500명 막 이랬거든요. 그 중에서 전교 10등에 안에 든다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하위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다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집 아이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보다는 아마 제가 생각해 보기에 개천에서 용나는 게 예전에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옛날 개천은 더 깨끗해서 그랬나? 요즘은 다 오염돼서 그런가? 정수기를 막 만들어줘야만 그 용이 생존하나? 우스갯소리 썰렁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건 계속 그 얘기예요. 시니컬해지지 말자. 시니컬해지지만 않는다면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니컬이라는 정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하고 기대했다가 역시나 하고 안 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인간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시니컬해진다. 원래 인간이 시니컬한 건 아니다. 그 옆에 보시면 굉장히 시니컬한 친구들 보면 쟤는 원래 성격이 저래. 그러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냐면 요즘 제가 좀 시니컬해졌거든요. 시니컬해져서 세상이 뭐 다 그렇지 뭐 다 자기 뱃속 채우자고 하는 거고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재밌어요. 114쪽이거든요. 114쪽의 맨 밑에 보면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니컬한데 더 심각한 거는 아예 표현을 안 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아예 표현을 안 하고 자기 마음에 시니컬하다는 거,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를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가요. 그리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떠나요. 그 자리를. 왜냐면 기대하지 않고 어차피 있었고 욕먹는 게 싫어서 굳이 자기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 어떤 자기가 있는 어떤 곳이 바뀌기를 바라지 당연히 안 하죠. 뭐 해봤자 안 되니까. 그게 해봤자 역시나 안 되더라가 반복되는 게 시니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속해 있는 곳, 그런 곳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저쪽에서 요청하는 거를 그냥 미니멈만 해요. 네, 미니멈 하고 그리고 서로 얼굴 붉히는 상황을 안 만들죠. 그럼 요청하면 네 그러죠. 뭐 아유 뭐 좋으시네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러고 상대방이 요청하는 거를 마음속으로 딱 보고 100%안 하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느리고 딜레이 시키다가 미니멈 최소 욕먹지 않을 정도의 수준만 이렇게 조용히 하는 거죠.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시니컬한 사람들이 다 포진돼 있다면. 근데 여기서 저자가 114쪽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걸 이제 제가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건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서로에 너무 길죠? 분노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분노하고 불만을 얘기하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뭐예요? 분노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멈추지 말래요. 그거 사회생활에서 쉬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분노하고 불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래요. 계속. 멈추지 말고 하래요. 그죠? 어릴 때 배웠던 것만큼 아름답지만은 않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동화 속에서 기대하는 정말 이상주의자들이 꿈꾸는 그렇게 예쁜 세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래요. 혹시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게 시니컬이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지 말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꾸 불만을 얘기하는 건 뭘까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불만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보다 어쩌면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바꾸고자 하는 소망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죠?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일수록 희망을 얘기할 것 같아요. 시니컬해지지 않은 거죠. 아직도 꿈을 꾸는 거죠. 이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거를 막 분노하고 막 화내고 서로 상대방도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얘기하는 거죠. 웃으면서 아주 그냥 굉장히 쿨하게 감정을 되도록이면 많이 담지 않고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사회생활 많이 해본 거에 의하면 그게 쉽지만은 않지만 자기 감정을 되도록이면 상대방에게 어떤 요청을 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쿨하게 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는 감정을 담지 않고 그냥 지나가듯이 객관적으로 아주 데이터를 얘기하듯이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툭 살짝 탁 터치하고 빠지는 거죠.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인 경우에 포기하고 그냥 지나치고 마음을 두지 않고 닫아버리고 이러지 말고 끊임없이 꿈꾸고 이게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이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툭툭 쿨하게 감정을 실지 않고 서로 상처받지 않게 지속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죠.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요. 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택하고 차선이 없다면 차악. 그러니까 최고의 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가다가 최고로 나빠질 것 같아.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덜한 악.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택하는 마지막은 그거예요.
최악의 상태는 막아줄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얘기하고 그러면 최악은 안 되지 않겠냐. 어떤 식으로도 좀 표현하자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속한 사회건 직장이건 여러분의 상태건 공부하는 상황이 있건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자기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아예 뭐 그렇지 해도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좋은 거 어떤 게 좋은 방법이 있지 이거보다 더 나게 하려면 더 좋은 상태로 되게 하려면 뭐가 있을까 이거보다 더 좋은 상황은 뭘까 생각하고 좀 정리된 상태에서 쿨하게 얘기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그러면 최악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좀 진정한 사랑이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 책에서는요. 상황이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우리에게 무례할 때 포기하지 말고 시니컬해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황을 생각하고 꿈꾸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좋은 상황, 꿈꾸는 상황에 대해서 쿨하게 얘기하자. 예. 여러분 또 그런 세상에 살길 바라고요. 저도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시니컬해지지 않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뵐게요. 좋은 봄인데 벚꽃이 다 지려고 그래요. 한번 하늘 한번 보고요. 이렇게 하늘 보면서 이렇게 숨 한번 쉬시고 벚꽃 보면서 예쁘다. 이렇게 한번 꽃하고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기분을 쿨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길 바라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